마늘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전립선 건강에도 좋으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4대 채소 중 하나로 각종 양념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도 특정 음식과 같이 섭취하였을 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빔 일상자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는 알리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체내 비타민 B6와 결합하여 췌장, 세포의 기능 및 인슐린의 분비를 활성화해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마늘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몸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마늘의 건강 효능에 대해 들어봤지만 마늘의 부작용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을 모르고 먹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늘을 먹었을 때가 문제가 될까요? 마늘과 궁합이 안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늘빵입니다. 어느 빵집을 가든 마늘빵이 있고 인기 빵 중에 하나인데 그럼 앞으로 마늘빵을 못 먹는 걸까요? 궁합이 안 좋은 거지 먹어도 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먹으면 안 좋겠죠? 마늘빵은 마늘을 주재료로 사용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마늘빵은 보통 흰빵에 마늘버터를 바른 후 구워서 먹는데 이 과정에서 마늘의 유익한 성분이 일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늘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알리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마늘빵을 구우면서 이 성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마늘빵에 사용되는 버터는 고지방 식품으로 고칼로리의 탄수화물인 빵과 결합할 경우 칼로리 섭취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중 증가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복숭아입니다. 마늘과 복숭아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소화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늘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강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복숭아는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느리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장애나 폭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의 단맛이 마늘의 매운맛과 충돌하여 맛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먹을 때 마늘을 먹지 않았나요? 마늘과 소고기는 궁합이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소고기와 같은 고단백, 고지방 식품을 섭취할 때 마늘이 소화 과정을 더디게 하여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빈혈 예방에 필요한 철분 섭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과 소고기는 별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늘과 잘 어울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브로콜리입니다. 마늘과 브로콜리는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궁합이 좋은 음식입니다. 마늘의 강력한 항암 효과와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결합하여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음식 모두 면역력을 강화하는 성분이 풍부하여 감기나 기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와 마늘을 함께 볶거나 샐러드로 즐기면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유입니다. 마늘과 우유는 궁합이 좋은 조합으로 특히 위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늘은 강한 자극성을 가진 음식이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이 마늘의 자극을 완화해주며 위장을 보호해줍니다. 마늘을 사용한 요리를 먹을 때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와 마늘은 모두 소화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소화를 촉진하는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으며 양배추는 위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글루타민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은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촉진하고 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과 양배추를 함께 볶아 먹거나 김치처럼 발효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인삼입니다. 마늘과 인삼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으로 면역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삼은 강력한 면역력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마늘의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감기나 톡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두 음식은 함께 섭취할 때 몸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피로 회복을 돕는 데 탁월한 조합입니다.
인삼을 넣은 국이나 찜 요리에 마늘을 함께 사용하면 건강에 좋은 요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늘은 생마늘로 먹는 게 좋을까요? 익힌 마늘로 먹는 게 좋을까요? 생마늘과 익힌 마늘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섭취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생마늘을 섭취할 경우 알리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생마늘은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마늘의 강한 냄새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익힌 마늘은 알리신이 열에 의해 다른 유익한 화합물로 전환되면서 항산화 효과가 유지되며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익힘으로 인해 마늘의 자극성이 줄어들어 위장에 부담을 덜 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쉽습니다. 다만 익힘으로 인해 알리신이 일부 소실되어 생마늘에 비해 항균 및 면역 강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생마늘이든 익힌 마늘이든 몸에 좋으니 개인의 건강 상태나 선호도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마늘 자체만으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항암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다른 유황 화합물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을 가지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체내에서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여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넷째,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며 꾸준히 섭취하면 뇌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의 항염 효과는 당뇨병 환자의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 꾸준히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을 구매할 때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신선한 마늘을 고르기 위해서는 껍질이 단단하고 잘 벗겨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쉽게 벗겨지거나 말라있는 마늘은 오래된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의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며 색이 고르고 표면에 흠집이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갈색 반점이나 검은색 반점이 있는 마늘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잘 마른 마늘은 장기 보관에 유리하며 특히 뿌리 부분이 잘 말라있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잘 골랐다면 보관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늘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곳에서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을 오래 보관하려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거나 신문지나 종이 봉투에 넣어 보관하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껍질을 제거하고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다진 후에는 기름에 절여 냉장 보관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하는 마늘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에서 3쪽의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마늘은 강한 향과 자극성 때문에 위장이 약한 사람은 소량만 섭취하거나 음식에 곁들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힌 마늘은 부드러운 맛과 소화에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알레르기 주의도 필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 호흡 곤란, 위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전 마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 수술 중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예정이 있는 경우 최소 일주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몸에 좋은 마늘의 효능과 섭취 방법, 마늘과 궁합이 좋은 것과 안 좋은 음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늘과 궁합이 좋은 것은 브로콜리, 우유, 양배추, 인삼이고 궁합이 안 좋은 것은 마늘빵, 복숭아, 소고기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늘을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은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